정의 도면 6번 금강 로하스 축제 전체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하시고 작품 규격 크기 166에 246, 해상도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에 관한 질문이 많은데요. 출력물이기 때문에 300으로 하는 게 좋지만 시험에서는 혹시 모를 용량 초과에 대비해서 가능하시면 150 또는 200으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23년부터 용량이 10메가로 늘어서 해상도 300으로 해도 문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몇 도면에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완성 도면 살펴보면서 배경 작업부터 시작하죠. 전체 배경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미지 012 찾고요. 자연스럽게 합성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윗부분은 파란색 하늘이고요. 아랫부분은 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01, 이미지 02를 캔버스로 바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이미지 01부터 작업할게요. 컨트롤 T. 시험에서 사용된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이미지 01 레이어 아래에 이미지 02를 두겠습니다. 이미지 02도 크기 조절하시고요. 이미지 01과 이미지 02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죠. 저는 이미지 01 레이어에 마스크 추가하고요.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 클릭합니다. 썸네일 클릭해 주시고요. 전경색과 배경색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 색상 초기화를 한번 해주세요. 알파벳 D 눌러주셔도 색상 초기화입니다. 이렇게 색상 초기화 해주시고 옵션 바로 가서 왼쪽이 흰색입니다. 오른쪽이 검정이고요. 이미지상 아래쪽을 숨겨야 되니까 검정색이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야 돼요. 이 부분만 점점 사라지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 02의 경계가 너무 드러나죠.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경계가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계가 보이지 않게 두 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02 지시사항 볼게요. 크리스탈 효과 적용. 완성 도면 보시면 이미지의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필터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필터 처리가 되어 있죠. 이 필터 이름은 크리스탈이라고 나와 있네요. 크리스탈 필터입니다. 이미지 02 레이어 클릭하고요. 여기에 레이어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입니다. 필터, 픽셀레이트, 크리스탈라이즈 클릭합니다. 셀 사이즈, 도면 보시고 크기 설정해 주시고요. 24쯤으로 하고요. 다르면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조금 큰 것 같아요. 다시 더블 클릭하고 2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필터를 넣어버리면 이미지 전체, 이미지 02 전체에 필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래쪽 특정 영역에만 필터 처리를 해야 돼요. 레이어 보시면 필터 이름 위에 하얀색 상자 보이시죠? 레이어 썸네일을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스크랑 똑같습니다. 흰색이니까 일단 어쨌든 필터가 들어간 이미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필터를 숨겨야 되는 거죠. 숨기게 되면 그 부분에는 원본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필터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하얀색 상자, 브러쉬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돌리고요. 사이즈 조절은 왼쪽 대괄호는 작게, 오른쪽 대괄호는 크게 사이즈 조절하시고요. 완성 도면 보시면 필터의 경계가 뿌옇지 않죠? 브러쉬 옵션 바에서 하드 라운드 브러쉬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영역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그냥 네모예요, 네모. 그리드 라인,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에서 조금 더 위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숨겨야 되죠? 위쪽을 숨겨야 되죠. 이렇게 위쪽을 브러쉬로 살살 지우니까 드러나죠. 여기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싹 그어주면 이 부분에만 필터 처리가 되었습니다. 브러쉬 잡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 상태죠. 선택 영역, 사각형 선택 영역으로 원본이 드러나야 될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썸네일, 필터, 레이어 썸네일 클릭하시고요. 여기 하얀색. 이 상태에서 이 영역을 검정색으로 채워주는 거죠. 정경색이 검정색이죠. 정경색 채우기 단축키는 Alt 딜리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 선택한 영역 안을 검정색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원본이 드러나게 되고 아래쪽 이 부분에만 필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 이 글자 부분 한번 볼게요. 투명하게 적용 후 외부 광선 효과. 글자를 일러스트에서 가져와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그냥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사용한 폰트는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선택하시고 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클릭 2030 페스티벌 크기 조절하시고요. 비율을 좀 깨서 위로 길쭉하게 만들었어요. 위치 크기 잡아주시고 안에 색상을 없애야 됩니다. 형체는 그대로 색상만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은 레이어 패널에 필 100%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속성만, 채우기 속성만 사라져서 투명하게 된 거고요. 글자의 형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빈 곳에서 더블 클릭. 외부 광선 효과죠. 그러면 아우터 글로우 체크하고요. 일단 리셋 시키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흰색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색상 흰색. 그다음 효과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일단 오퍼시티 값을 좀 크게 만들고 사이즈도 좀 키울게요. 스프레드 값도 약간만. 그럼 좀 더 강해지죠. 영역의 범위가.
살짝만 더 올려줄게요.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끝나느냐? 제가 볼 때에는 이 글자 안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지시사항에는 없습니다. 지시사항에는 없더라도 완성된 도면을 기준으로 뭔가 추가된 효과가 있다 싶을 때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내부 그림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좀 해서 내부 그림자를 넣기 전 상태입니다. 내부 그림자는 이너 섀도우죠. 이너 섀도우 클릭하고요. 오퍼시티 값 좀 올리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전혀 티가 안 나죠. 디스턴스를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역이 점점 커지죠. 보이시죠? 이 정도로 클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내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왼쪽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사이즈 조절을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조금 줄여야겠네요. 사이즈를 3에서 4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스턴스 다시 한번 보시고 살짝만 안에 음영이 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내부 그림자를 넣어준 게 더 흡사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내부 그림자를 좀 넣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완성을 했어요. 배경 부분 또 할 게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지시사항 보니까 물방울 패턴의 오퍼시티 40입니다. 이 패턴을 만들어서 가져와야겠죠. 왼쪽 지시사항 오브젝트 3번 보시면 물방울 오브젝트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패턴을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또 효과를 적용하면 됩니다. 일러스트 실행에서 오브젝트 3번 물방울 모양 만들겠습니다. 원형 툴 사용할 거고요. Shift 눌러서 정비율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없음, 필 색상은 단색으로 일단 넣어주고요. 모양부터 만들죠. 직접 선택 툴 사용해서 위쪽에 포인트를 위로 쑥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옵션 바에서 컨버트의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됐어요. 크기 조절을 조금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서 멈출 겁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완성 도면에서 보이는 이런 단순한 물방울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에서 그라데이션 색상을 넣을 건데 하나 복제를 해둘게요. 왜냐하면 2번에서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방울 하나 만들어서 그라데이션 색상 넣을게요. 필 색상을 넣겠습니다. 그라디언트 2 나왔죠? 색상 값 2개 있죠? 왼쪽 정지점 색상부터 51, 14, 13 그리고 오른쪽 정지점 86, 52, 18, 0 에디트 그라디언트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조절바 생깁니다. 방향 조절을 좀 할 거예요. 오른쪽 맨 끝에서 이 아이콘 나왔을 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아래로 요 색상이 들어가게. 그리고 끝부분을 좀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조절파 길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만들어 주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오브젝트 하나 더 있죠. 이 부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메뉴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마이너스 값으로 해주셔야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3은 너무 작고요. 저는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색상 변경만 하면 됩니다. 화이트가 있죠. 화이트가 왼쪽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정지점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화이트 선택하고 비교합니다. 조금 다르죠, 색상이. 색상 조절한다고 해도 다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에 오퍼시티를 그냥 0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에디트 그라디언트 버튼 눌러서 방향 조절 좀 하죠. 길이 조절도 하고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쑥 당겨 볼게요. 쑥 당겨서 조절점을 사용을 해서 영역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완성됐고요.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패턴을 만듭니다. 윈도우 메뉴에 스와치 패널 열고요. 스와치 패널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사각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패턴으로 채워볼게요. 사각형으로 이 정도 크기로 만들게요. 그리고 만들어준 패턴 클릭. 이렇게 필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죠? 그리고 회전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배열부터 바꾸겠습니다. 물방울 오브젝트 보시면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일렬 배열이 아닌 거는 눈에 띄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스와치 패널에서 이 등록한 패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패턴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서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씩 브릭 바이로 좀 다르죠? 브릭 바이 컬럼 이렇게 지그재그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던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지그재그 배열은 됐고요. 크기랑 회전 해보겠습니다. 크기부터 해볼게요.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2, 4, 6, 8, 10. 한 16개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2, 4, 6, 8, 10, 2, 4, 6, 8. 35%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 마이너스 20도입니다. 마이너스 15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15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0.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 보시면 타일 크기 경계선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포토샵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은 티가 나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냐? 해결 방법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해결 방법으로 오브젝트에서 레스터라이즈 시켜서 가져가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이미지로 바꿔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 JPG, PNG 이런 식으로 레스터라이즈 시키고요. 여기서 해상도를 뭐 300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약간의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높게 600으로 해서 가져가고 배경을 화이트로 두시면 안 되고요. 트랜스페어런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투명하게.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컨트롤 C. 포토샵에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배치해 주시고요. 크기 조절하시고 경계 사이에 깨짐은 없어 보이죠? 지시사항 보시면 오퍼시티 40입니다. 오퍼시티 40.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4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블렌딩 모드는 없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대로 두시고 이번에는 이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없애면서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추가해 주시고 완성도면 보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 아래쪽이 사라져 있어요. 일단 그라디언트 툴로 이 왼쪽 부분을 숨겨 볼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옵션 바 보시면 왼쪽이 검은색이죠? 그러면 왼쪽 아래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만족할 만한 상태가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브러쉬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브러쉬 크게 잡으시고 정경색 검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 살살 지워서 자연스럽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도 살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이는 너무 숨김 처리가 됐죠. 반대로 정경색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쪽 부분을 보이게, 많이 보이게 처리를 합니다. 이 정도로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패턴 부분 완성됐습니다. 배경 작업은 다 됐고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오브젝트들 하나 살펴볼게요. 물방울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그리고 뾰족뾰족한 도형, 그리고 글자 오브젝트, 그리고 이런 상형 기호, 그리고 물고기 모양 이런 것들은 이제 일러스트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곡선 있죠. 크게 들어가는 이 곡선은 일러스트에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포토샵에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토샵으로 한번 해볼게요. 색상이 5가지고요. 왼쪽 지시사항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죠. 먼저 색상이 많으니까 색상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CC 버전에서는 스와치 패널 열어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색상이 등록된다고 했었죠.
전경색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색상 하나씩 입력합니다. C70, Y100 하나 등록했고요. 다시 한번 스와치 패널 보시면 이렇게 색상은 등록이 됐는데 전경색은 회색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어 패널 보세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어디에 클릭이 되어 있나요? 마스크 썸네일에 클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레이어 썸네일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색상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색상 C30, M0, Y100, K0 색상 나오죠 이제? C100, M40, 제로 두 개 더 M50, Y100, M15, Y100 이렇게 색상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펜 툴 사용해서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부터 만들죠. 녹색깔. 완성 도면에 그리드 보면서 배치할 거예요. 펜 툴 클릭하고요.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색상 선택하고요. 곡선 그리실 때 포인트, 시작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왼쪽 끝에서 요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 여기, 끝 여기. 처음에 너무 신중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직접 선택줄 사용해서 어차피 재수정 할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위치 잘 잡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가상의 선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 그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둥글게 처리해주고 밑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끝을 이쯤으로 해주면 되겠구나. 됐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빼주고 끝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다시 재수정하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요. 다음 이 연두색 만들 겁니다. 연두색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여기로 잡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쯤 내려와서 끝을 여기로 해주고 여기는 꺾어주고 위쪽 곡선만 제대로 만들면 돼요. 아래쪽은 이 파란색 오브젝트에 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대충 이렇게 그냥 만듭니다. 됐어요. 여기 색상은 여기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파란색 오브젝트 만들 거예요. 파란색도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은 이쯤으로 해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뿔룩하게 만들고 색상은 파란색이었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곡선으로 쭉 뺐다가 끝부분으로 가서 마무리. 꺾어주고 꺾어줄 때는 여기 패스 꺾어줄 때는 Alt키 아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끝을 여기까지 이렇게 빼줍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녹색부터 정리해 볼게요. 레이어 패널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씩 다 따로따로 만들어졌고요. 이거 굳이 합치지 마세요. 쉐이프 1이 녹색입니다. 한번 수정을 해보죠. 직접 선택 툴 사용을 해서 패스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포인트가 다 살아나죠. 여기서 이제 수정을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 연두색 클릭하고 패스 수정 좀 할게요. 그 다음 파란색은 요 끝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요 3개는 완성됐습니다. 이어서 이 점선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펜 툴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펜 툴 클릭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라인만 만들면 되죠. 이렇게 검정색으로요. 라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옵션 바에서 필 색상 없음으로 하고 스트로크 색상을 검정으로 해 주십니다. 색상 검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K100으로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의 굵기고요. 굵기도 눈대중으로 적당히 해줍니다. 5가 적당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유형. 두 번째 거, 이 파선 해주시고요. 캡을 둥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캡 보이시죠? 끝부분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의 간격 있죠? 너무 좁죠?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바꿀 겁니다. More 옵션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대시드 라인에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 수치를 적을 수가 있잖아요. 이 대시 부분의 선 길이고 갭 부분이 요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부분을 동일하게 4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OK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패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패스 조절하시고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제법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나머지도 다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는 다 완성을 했고요. 여기 노란색 오브젝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공사를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합성이죠. 여기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이겁니다.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 줄 거예요. 이미지 공사를 바로 캔버스 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크기 한번 설정합니다. 이 정도 위치에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어 패널 잘 보시면 이미지 공사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이라고 적힌 오브젝트 레이어입니다. 이미지를 위로 이렇게 쌓아 두셔야 돼요. 레이어 사이를 Alt키를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공사가 이 곡선 오브젝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컨트롤 T 해서 크기 맞춥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죠? 자, 이 정도로 배치하고요. 흰색 영역이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미지 공사 레이어에 마스크 씌우시고 브러쉬 잡아서 색상 초기화 하시고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검정색으로 이 끝부분, 양쪽 끝부분을 조금씩 지워줄 겁니다. 브러쉬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로 해주셔야 됩니다. 크기 변경하고요. 이쪽 부분은 빨간색만 보이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위쪽 부분은 흰색이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 경계만 없어지도록 이렇게 살살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미지 공사에 관한 지시사항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일러스트로 완성을 해볼게요.